나라 전체를 휩쓴 정체불명의 재난. 가까스로 한국을 탈출한 강동원. 그러나 미쳤어? 거길 떠들어간다고? 폐허가 된 반도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제안을 받습니다. You get the truck, come back with the money. 트럭만 찾으면 한 명당 30억.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남자가 알려준 장소는 어딜까요? 지도에 큰 공터 3개, 그리고 뒤에 축구장 하나 보이시죠?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건 서울 한 지역의 실제 위성 지도인데요. 똑같은 모양의 공터 3개랑 축구장 보이시나요? 이 지도를 영화 속에 나온 지도랑 겹쳐놓고 보면 지도 모양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지도는 바로 서울 오목교 지역의 위성 지도입니다. 트럭이 있는 곳은 서울 오목교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외국인 남자가 짚은 곳을 한번 보세요. 이 검은 부분, 바로 안양천인데요. 이 남자는 안양천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하천 한가운데다 트럭을 주차해뒀을 리 없잖아요. 왜 외국인 남자는 하천 한가운데를 짚었을까요? 가능성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 먼저 연상호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한국이 폐허 상태로 4년 정도 버려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생각을 많이 했다. 홍수가 났을 수도 있고, 배수가 잘 안 돼 물이 넘칠 수도 있고, 빠지기도 하면서 차가 쓸려오기도 하고. 여기서 잠깐, 안양천은 예전부터 홍수가 종종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 좀 그럴듯하죠? 물이 넘쳐 트럭이 떠내려왔고, 물이 빠지면서 그대로 안양천에 남아있던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외국인 남자가 그냥 대강 짚은 겁니다. 위성지도만 봐서는 이게 강인지 도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양천이라 해서 안양천인가 보다 하지, 한국에 사는 저도 잘 모르는데 외국인이잖아요. 그냥 대강 오목교 근처 어딘가를 가리킨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외국인 남자는 왜 강동원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겼을까요? 예고편을 보면 강동원이 군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강동원은 직업 군인이었던 거죠. 반도에서 탈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옷의 꼬락서리를 봐서는 새로 나온 명품 에디션 같네요. 죄송합니다. 사심이에요. 강동원은 매우 가난하게 사는 것 같죠? 외국으로 탈출한 한국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것 같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한국, 코로나 사태 때 동양인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졌듯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돈 찾으러 반도에 가는 거죠. 반도로 들어온 강동원 일행, 트럭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진짜네. 그런데 실수로 차의 클락션을 누르고 마는데요. 소리에 반응한 좀비떼가 몰려옵니다. 카키색 옷을 입은 사람이 클락션을 누른 범인이겠죠. 혼자 카키색 옷을 입은 이 남자, 범인이겠네요. 강동원의 매형 역할, 김도윤 배우입니다. 예고편 초반에 강동원과 함께 등장하죠. 김도윤의 아내, 그러니까 강동원의 누나는 배 안에서 죽었고 둘만 살아남은 걸로 보이죠. 예고편 첫 장면을 보면 강동원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요. 아마 매형 김도윤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반도로 들어가기 싫었던 강동원, 매형의 부탁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김도윤은 이래저래 애증의 캐릭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클락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어딜까요? 화면 한 구석에 태평양물산이라고 보이죠? 태평양물산은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회사네요. 태평양물산의 실제 빌딩 모양인데요. 실제 빌딩 모양과 영화 속 빌딩 모양이 비슷하죠?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사건이 터진 것 같네요. 몰려오는 좀비 때 절망하는 강동원, 이때 나타난 어린 소녀. 살고 싶으면 타요. 이거 터미네이터의 그 장면 아닌가요?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반도판 터미네이터? 와, 드라이브 실력 예술이다. 참고로 이 차는 기아의 모합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개조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것 같은데 어디서 PPL 냄새가 나지 않나요? PPL 얘기가 나온 김에 빼박 PPL 하나 보고 가시죠. 이거 너무 대놓고 PPL인데요. 쓱! 강동원이 목숨 걸고 찾은 트럭이 하필 쓱 배송 트럭이에요. 오전에 트럭 찾고 오후에 쓱 탈출한다, 뭐 이런 얘기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럭 뺏고 강동원 매형마저 잡아간 얘네들, 여기 잘 보세요. 반디앤루니스 보이시죠? 대형 서점 프랜차이즈예요. 여기 크리스피 크림도 보이네요. 먹고 싶다. 에스컬레이터도 보이고 한때 쇼핑몰이었던 곳이겠네요. 쇼핑몰은 좀비와 인간이 결투를 벌이는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반쯤 미친 얘네들은 631 부대라고 합니다. 원래는 좀비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부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인간성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네요. 631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부대가 하나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생체 실험을 저질렀던 일본 731 부대, 631 부대도 생체 실험을 저질렀을까요? 좀비들이 괴상한 형태로 등장하는데요. 생체 실험의 결과일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 경마하듯 사람을 골라 돈 내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뭘 걸고 하는 걸까요? 달러가 쓰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뇌피셜을 펼쳐보자면 반도에서만큼은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화폐처럼 쓰일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후보는 기름. 좀비 세상에서 차는 매우 중요하죠. 생존을 위한 필수품. 631 부대도 잘 보면 돈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트럭을 보고 기뻐하고 있죠. 돈이 아니라 차를 욕심낸 것 같아요. 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수일 테니 기름이 중요한 거래 수단일 수 있죠. 두 번째 후보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인데요. 통조림 참치. 참치? 요리로 참치. 네, 진짜 뻘소리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번에 반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바이벌 키트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다른 건 다 그냥 평범한 물건인데 딱 하나 특이한 게 튜나, 그러니까 참치캔 모양의 향초를 줘요. 당연히 강동원, 동원 참치. 그냥 뭐 강동원 때문에 재미로 만든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이 참치 통조림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해서 뭐 그런 거 아닐까? 이거 거의 뭐 과대망상에 가까운 뇌피셜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집에 있는 참치캔을 한번 봤거든요. 유통기한이 6년이에요. 길죠? 찾아보니까 개봉만 안 하면 10년이 지나도 멀쩡하다고 해요. 진짜 생존식품으로는 아주 딱이죠. 뭐 돈처럼 쌓아두기도 좋잖아요. 이 뭔 개소리야? 좀 무리쓴가요? 엉망소리를 길게도 했네요. 아유, 다 나가셨겠다.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가 보죠. 목숨을 구한 강동원, 트럭과 매형을 다시 되찾으러 가야겠죠? 아저씨는 들깨생활 처음인가 보네. 강동원을 도와주는 들깨. 들깨의 정신적 지주는 권혜요라는 것이 밝혀졌죠. 전직 군 간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영화 포스터를 보면 권혜요가 이정현의 딸을 꼭 감싸 안고 있는데요. 이 포스터를 잘 보면 각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 631 부대의 리더 구교환은 좀비벌이에 권총을 겨누고 있고, 총 대신 차로 좀비를 물리치는 일에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총을 안 들고 있죠. 한편 어린 아이를 감싸고 있는 권혜요. 권혜요는 아이들을 지켜주다가 큰 위기에 빠질 것 같네요. 그런데 들깨는 왜 강동원을 도와줄까요? 해가 지면 움직이자. 사실 딱히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목숨 구해줬으면 됐지. 당연히 잘생겨서 도와줬겠죠? 죄송합니다. 사심이에요. 강동원과 거래를 해서 아저씨는 반도를 들깨가 탈출하려는 처음인가 보네. 거겠죠. 애초에 강동원은 트럭을 찾고 반도를 탈출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반도를 탈출할지 외국인 남자와 얘기가 됐겠죠. 몇 월 며칠 인천항에 배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이정현이 강동원에게 제안했겠죠. 트럭과 매형을 찾는 거 도와줄 테니 우리 같이 탈출하게 해달라고. 반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든 말든 주변 강대국들은 좀비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반도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 도시 전체를 봉쇄했던 일이 떠오르죠. 코로나 사태 전에 찍은 영화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예상이라도 한 걸까요? 연상호 감독이 무당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 방법의 작가였던 거 아시나요? 정말 신기라도 들리셨나? 다시 반도로 돌아오죠. 매형 구출작전에 나선 이정현과 강동원, 그들이 습격한 이곳은 바로 서점이네요. 아까 짚었던 반디앤 루니스, 그 장소입니다. 트럭을 되찾는데 성공한 두 사람, 631 부대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구로역, 남구로역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리고 트럭 앞으로 조명탄이 떨어지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디지털 단지 5거리라고 써있죠? 남구로역, 디지털 단지 5거리 모두 구로 디지털 단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네요. 트럭을 쫓던 631 부대는 조명을 켰는데요. 부산행에서 보여줬듯 좀비들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좀비들을 깨워서 트럭을 멈춰 세우려고 하네요. 군인들답게 작전이 기가 막히네요. 권혜요도 빛을 활용합니다. 성광탄을 터뜨려 좀비들을 유인하죠. 내가 또 나서야 되나? 빛과 소리를 사용해라. 반도의 생존자들은 좀비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방법을 터득한 것 같네요. 마치 매드맥스를 떠올리게 하는 추격신. 이정현이 한국판 퓨리오사일까요? 추격전이 무려 20분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매드맥스만큼 강렬한 카체이싱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들이 무사히 반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는 뇌피셜이 좀 많았죠? 그걸 참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쏙 드네요.
앞으로도 쭉 저와 함께 하시죠. 이상 나노스토리였습니다. 안녕.